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11일 있었던 서울시 제6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안건들이 많았습니까? 예, 좀 많았습니다. 총 7건이었고요. 예. 가결이 5건, 자문과 보고가 각각 한 건씩 있었습니다. 네. 네, 가결된 내용이 많네요. 관련 안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옥인동 보안수사대 부지의 공공청사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 대상지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보안수사대를 통합한 청사 신축을 위해서 공공청사 신축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한 것인데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로 건폐율은 47%, 그리고 용적률은 128%로 계획을 했고요.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담장에 한옥 요소를 도입해서 주변에 있는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에 경복궁 터로 추정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할 계획이 있고요. 추후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네, 아주 그 특이한 곳 아닙니까? 역사적 가치도 있고 또 네. 보안의 필요성도 있는 곳인데 건물을 새롭게 한옥 요소를 도입해서 짓는군요. 강동구 천호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이 가결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서울시 32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높이 기준을 다소 완화해 준 것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이제 강동구 천호지구 외에 서울시의 32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 계획을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일괄 변경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강동구만 아니라 그러니까 32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5개 지자체에 고루 퍼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높이 기준 대안을 마련토록 한 것을 이번에 적용한 것인데요. 네. 서울시는 이번 건축물의 높이 계획 결정 변경으로 돌출돼서 개발이 된다든지 또는 가로 개방감이 과거보다는 향상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은평구 역촌 역세권 내에 공동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일대의 개발 계획 내용입니다. 네. 해당 지역은 이제 진흥로라든지 또는 서원흥로가 교차하는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나 과거보다 용적률을 높게 해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 내용은 이제 2필지에서 4필지 정도로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을 했고요. 또 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나 밀도 높이 계획을 과거보다 완화해 줬습니다. 근본 결정을 통해서 6호선 역세권의 지역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개발 현안들이 오늘 정말 많네요. 네.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유휴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조건부 가결 내용도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유휴부지는 놀고 있는 땅이라고 예.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대상 지역이 왕십리역 화물 취급 중지로 인해서 유휴부지가 된 곳입니다. 향후 철도 관련 이제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철도 도시계획 시설이 이번에 폐지되고요. 아파트, 즉 이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향후 건립될 아파트는 이제 2개 동 규모고요. 지상 17층에서 18층 규모로 249세대 정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부지 내에 지상 5층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여 형태로 들어설 예정이 있고요. 또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유지라든지 또 인근의 도로 사용 보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청 6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결과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그리고 전월세 거래가 작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라고 하던데 얼마나 줄었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4월뿐만이 아니라 1월부터 3월까지도 주택 거래량이 뭐 전년 동기에 비해 30% 이상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 지난달에 주택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86,298건,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1,0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4%, 6.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량보다는 매매 거래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그렇겠죠. 예. 수도권 매매는 지난달에 43,452가구가 거래돼서 전년 동기 대비 31.8%로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거래량 감소폭이 큰 폭이고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30.7%, 34.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강남 3개구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지만 오히려 거래량은 둔화되고 있는데요. 37.9%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2,145가구 정도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의 전월세 거래량도 감소했는데요. 2011년 12만 1,000가구 이후에 전년 동월뿐만이 아니라 5년간 동월로는 가장 적은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요. 수도권 전월세가 7만 9,511가구가 거래돼서 전년 동월 대비보다 9.3%, 그리고 강남 3개구에서는 15.4%, 서울에서는 10.6% 각각 감소했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전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월세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4.6%로 지난해 동월 대비에는 2.2%포인트 더 증가했다고 하니까 월세화가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가 이어집니다. 4월뿐만 아니라 그러면 1월에서 4월 4개월 모두 다 전년 동기 비했을 때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밖에 이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리모델링 관련된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이 나왔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닐 거고요. 예, 맞습니다. 지원 대상 가능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예, 이제 사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좀 다릅니다. 예. 대지부터 새로 조성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 뼈대를 비롯한 일부를 남겨두고 리뉴얼하는 개념이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서울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수직 증축 같은 추가로 층수를 올리거나 또는 단지 내 여유 공간에 건물을 새로 짓는 수평 증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상하수도나 교통, 학교 같은 주변 기반 시설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재건축에 비해서 공사 이후에 주민의 재정 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리모델링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이제 30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되는 이제 공동주택 단지를 서울시에서 집계해 본 결과 1,940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 한 168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별 특성에 따라서 수직 증축형, 수평 증축형 이렇게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꽤 많네요. 네. 1,940곳이나 됩니다. 리모델링이 좀 지금보다 활성화될 거로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서울시가 공사비, 네. 조합 운영비, 융자나 전문가 컨설팅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한다고 하던데요.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에 담긴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종전의 건물보다 2개 층에서 3개 층을 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기준은 더 깐깐하게 가져가고 대신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오히려 세금 지원이라든지 2차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네. 계획인데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외에 서울시가 안전성 검토를 2차례 더 추가해서 총 4차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희망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을 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해준다는 계획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 지원 기금과 함께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일부 이자비 지원이라든지 조합 운영비, 공사비 융자 같은 재정 지원 방안도 발표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전부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증축된 리모델링 부분 중에서 주차장 일정 부분을 지역 사회에 함께 개방을 하고 부대 시설이나 복리 시설의 공공 어린이집이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